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투자도우미 돈마르TV의 한동훈 대표입니다. 자, 오늘은요 좀 강의를 좀 하겠습니다. 물가가 상승하면 왜 금리를 올릴까? 이렇게 간단한 거였나? 최대한 쉽게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물가가 올라가면 왜 금리를 올려야 되고, 그렇게 되면 왜 부동산이 망가질까? 자, 그 부분을 좀 이해하기 쉽게, 우리가 이제 채권 공부를 하다 보면요, 뭐 듀레이션이라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채권의 미래 가치를 구하게 되고 현재 가치를 구하게 됩니다. 근데 뭐 그거를 하는 사람들은 그쪽에서 정말 그 증권사 내부에서 뭐 정말 이렇게 깊숙이 하시는 분들, 정말 경제학만 연구하시는 분들의 몫이에요. 쉽게 알면 됩니다. 그럼 우리는 쉽게 알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최대한 쉽게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끔 제가 오늘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가가 올라가면 왜 금리를 올려야 되는지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채권이 뭐예요?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현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현금이구나. 그럼 채권의 현재 가치가 떨어진다는 소리예요. 물가가 올라가면.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물가가 1,000원에 있어. 생각해요. 오늘 기름이, 기름으로, 기름이 지금 1,000원이야. 리터당 1,000원인데, 이게 1개월 뒤에 또는 뭐 1년 뒤에 이게 1,200원이 된다는 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1,200원이 돼. 그럼 여러분들 기름은 어떻게 돼요? 기름 도로 가야 돼, 안 가야 돼? 최대한 기름 만땅 채워놔야지. 그쵸? 그래야 내가 다음에 비싸게 안 낼 거 아니야. 현금이 마찬가지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돈을 빨리 써버리는 거예요. 돈을 오래 가지고 있으면, 물가는 계속 올라가는데 돈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돈은 점점점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1,000원 할 때의 1,000원 가치와 1,200원 할 때 1,000원 가치는 완전 다른 거죠. 그래서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채권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채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채권을 현금이라고 했죠? 가장 안전하고 빠르게 현금할 수 있는 현금성 자산이 바로 뭡니까? 채권이에요. 그죠? 그러면 물가가 올라가면 사람들이 뭘 팔아요? 이제 어떻게 해요? 채권을 팔아야잖아. 현금이 점점점 이제 내가 갖고 있는 게 손해니까 현금을 팔아야 돼.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가격이 떨어져요. 파는 사람이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채권 가격이 떨어지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파는 사람이 많다는 건 어떻게 돼요? 수요가 떨어지는 거지. 수요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 돈을 빌려주는데, 나한테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최대한 적게 주는 거죠. 경쟁 시켜놓고 얘는 10% 준대, 얘는 9% 준대, 얘는 8% 준대, 막 달라붙어. 그거 어떻게 난 제일 낮게 부르는 거지. 2%에 살래? 2%에 이자 2% 줄 테니까 빌려줄래? 2% 주겠죠? 많으면. 근데 채권을 팔잖아, 그죠? 그럼 수요가 떨어지잖아.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한테 돈 빌려주겠다는 사람이 점점점 없어지는 거야. 그럼 여러분도 어떻게 돼요? 금리를 더 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금리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물가가 올라가면 금리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물가 상승폭이 클수록 이거는 다른 거 상관없이 그냥 금리를 올려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게 뭡니까? 1970년대에 발생했던 미국의 스태그플레이션이 바로 그렇게 발생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물가가 하락하면 반대로 보세요. 반대입니다. 이제 반대, 디플레이션이라고 하죠. 물가가 떨어지고 이제 침체되는 부분들을 디플레이션이라고 해요. 물가가 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약간 디플레이션 비슷한 게 왔죠. 유가가 폭락했죠. 자, 유가가 폭락했습니다. 수요가 좀 없으니까, 사람들이 움직임이 없으니까,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가격이 폭락했죠. 디플레이션이 발생한 거예요. 단계적으로.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반대가 되겠죠. 채권은 뭐라 그랬죠? 현금이에요. 응? 그럼 앞으로 지금 1,000원 하던 게 향후 800원 한대, 오늘 900원 한대. 자, 기름값이 오늘 1,000원이야. 근데 보니까 유가가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한 10일, 20일 뒤에는 기름값이 더 떨어지겠네? 생각이 들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기름을 만땅 넣어야 돼요? 조금 넣어야 돼요? 조금 넣어야죠. 가격이 앞으로 더 싸지는데 뭐로 많이 넣어?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소비가 위축되는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채권 매수가 어떻게 됩니까? 채권의 현재 가치가 상승하게 되는 거죠. 자, 지금의 1,000원이에요. 근데 앞으로 가격이 떨어진대. 그럼 여러분들 뭘 갖고 있어야 돼? 현금이 장땡인 거죠. 물가가 떨어지니까 현금이 장땡이 되는 현상이 발생하죠. 그래서 경제가 안 좋을 때 어떻게 됩니까? 미국 국채, 독일 국채 막 사치 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그러면 현금을 막 사야 돼. 그래서 채권을 사는 사람들이 증가를 하게 되는 거죠. 물가가 떨어지면. 그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그럼 그 말 즉슨 어떻게 됩니까? 채권을 나한테 돈 빌려주겠다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아까 뭐라 했죠? 얘는 10% 줘도 하겠다 그러고, 얘는 8% 줘도 하겠다 그러고, 얘는 3%만 줘도 하겠대.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많으니까 점점 내려가겠죠? 사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러면 나는 점점 더 적은 금리를 주고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금리가 떨어지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죠. 그러면 정부에서도 금리를 인하를 해야 됩니다. 굉장히 간단한 원리를 가지고 있죠. 이게 바로 뭡니까? 우리가 물가가 올라가면 왜 금리가 올라가요? 물가가 떨어지면 왜 금리가 떨어지는가? 자, 답이 나온 겁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그러면 물가가 올라간다면 어떻게 돼요? 물론 우리가 금리를 결정하는 요인이 우리가 이제 피셔 곡선이라는 게 있는데 임금과 물가 이거 가지고 원래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데 사실 그거 아니라고 하더라도요. 물가가 폭등을 하게 되면 금리는 올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향후에 코로나 이후에 지금 시중에 엄청난 돈이 풀려 있죠. 지금 그러니까 물가가 떨어져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채권을 많이 사는 거잖아, 사람이. 그죠? 돈을 많이 풀렸어요, 시중에. 그래서 코로나가 회복이 되네. 그럼 사람들이 돈을 쓰지 못했던 사람들이 왔다 지금까지 못 썼으니까 이제 막 사고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막 항공료 폭등하고 이런 현상이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요? 세계 각국들이 돈을 회수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강하게 온다. 그렇게 돼서 그러면 금리를 올려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한 거죠. 그러면 부동산 자살납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계속 보셔야 되는 거예요. 특히 부동산 보시는 분들. 그리고 경제에 대해 좀 재테크라든가 이런 거 하시는 분들. 아시겠죠? 그런 부분에서 아주 기초적인 내용이지만 가장 큰 흐름은 이 흐름 안에서 움직인다는 겁니다. 자, 오늘 주제는 제가 이렇게 쉬운 거여서 이 주제로 한번 해봤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거와 관련해서 코로나 이후에 어떤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어디서 대박이 터지고 어디서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것인가 시나리오별로 좀 강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돈마니TV의 한동훈 대표였고요. 좋아요, 구독 한 번씩 꼭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